14일 차입니다. 14일 차요. 민주진영 지도자가 한 최장기간 단식이에요. 네. 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결심으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14일로 끝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결심을 주위에 내비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가장 오래 단식을 했던 유민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천성산 도용룡 스님이라고 알려졌던 지율 스님도 거의 50일 넘는 굉장히 장기간 단식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단식을 진행한 기간만큼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이제 14일이라는 그 분기점이 이제 육체적으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는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본인이 단식을 꺼내 들었다는 건 윤석열과 그냥 벼랑 끝 대치하겠다. 윤석열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뭔가 폭정을 하는 것 중에 무언가라도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큰 거.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직 던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잖아 또. 예. 그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거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뭐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민주당이 한쪽으로 생각하면 또 열받는 거잖아요. 예. 이 감정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은 결로 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는 애들 빼고 일반적으로 민주진영 사람들은 다 어떤 경각심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노와 윤석열 뭐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라서 지금은 주위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식 끝내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의학적으로 보면 지금 저렇다는 거잖아요. 한계가 온 거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얼굴을 보시면 돼요. 오늘자 얼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야외 단식장에서 네. 당대표실로 옮기긴 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아마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게 단식이 진행될수록 그 예민해지는 게 청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굉장히 괴롭겠지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비가 내리는 그 소리 자체도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온 이야기 이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역적 손상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의학적으로. 예. 불가역적 손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유민 아빠 이런 분들 단식하고 나서 지금 후유증에 지금도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럼요. 평생을 회복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당대표가 나섰는데 지금 가장 실망스러운 거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저체온 쪽으로 기능이 저하됐고 전해질 불균형, 부정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의학적으로 저런 용어들이 등장할까 이제 느껴지잖아요. 예. 본인이 저렇게 내 몸을 태울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는 잘 못 걷는 걸 불편해 한다거나 몸을 움직일 때 좀 이렇게 통증을 좀 느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방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위에 있던 지방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안구 뒤에 붙어있는 그리고 관절마다 붙어있는 그런 지방까지 다 맞아요. 동원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방이 원래는 윤활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방이 없어지는 만큼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 칼로리,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몸에 있는 지방을 다 태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장기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게 의학적 소견이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내에서 이제 실내로 옮겨서 지금 저렇게 앉아 있기 힘들 거예요. 이 시간쯤 되면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문객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자리를 옮기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오늘도 이제 그 각계각층에서 방문을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을 제발 멈춰주세요라는 말을 이재명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가장 가슴 그 아프죠. 말만 듣고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14일 차 딱 2주 된 거 아닙니까? 2주 되고 나서는 단식을 그만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야. 나 계속 할 거야. 그게 무슨 무슨 이유겠냐고요. 네. 내가 단식 계속 하겠다는 뜻은 내가 단식을 그만둘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윤석열이 만들어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포함해서 지금의 여당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병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다고 계속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더라도 여당의 어떤 그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여당이 계속 존속하기 위한 어떤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찾아뵙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액션은 취해줘야 되는 게 사실 그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당에서도 누군가는 비아냥대고 누군가는 비판하고 누군가는 위로하고 그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같이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있기만 하니까 너무 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전체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지키자.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기 이제 성영길 전 대표가 했던 얘기 비슷한 건데 성명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뭐 이재명 대표 단식에 정치 현안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난 저게 윤석열한테 제일 싫어하는 아주 그 좀 뭐랄까 인간적인 인성의 문제를 보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 경쟁자였던 사람을 저런 식으로 탄압을 합니까? 역사상 유례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멍청하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절반의 표는 본인이 가져간 건데 두 사람의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되는 거는 절반의 국민도 다 적으로 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 정치 현안을 언급하지 않겠다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정치적 존재인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 걱정하는 게 정치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그 육체적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그 불안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따가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장관들 바뀌는 것도 사실은 이재명 단식 효과 중에 하나예요.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장관 바꾸고 있는 거. 근데 저것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얻어낸 것 성과물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내각 총사퇴를 걸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꼬리 자를 건 자르고 뭐 이렇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긴 하지만 인간적 도의 인성의 문제에서는 그 윤석열이 왜 뭐 대장동 수사부터 시작하고 온갖 그 수사의 가이드라인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온갖 그런 뒤에서 뒷공문으로 온갖 공작은 다 하면서 정치 뭐 파트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지. 걔는 뭐 파트너가 일본이잖아요. 야당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저런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제 나왔던 표현 중에 박범계 의원이 했던 표현이 그래도 그냥 제 공감이 와닿았어요. 민주당께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는 없다. 어제 이제 저게 의원총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표현이 세지는 거죠 지금. 아가리 맞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거의 100%는 단식 중단해야 된다는 게 공감. 예. 근데 아주 일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저 뭐 이게 방탄하면 안 된다는 일부 조웅천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극히 일부 있고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찰한 아가리에 이재명을 내줄 수는 없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민주당 상황 자체에 있어서 민주당의 운명을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어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다. 정청래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체포 동의안을 내는 게 민주당 분열 공작이다.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다. 저거 정답이에요, 그냥. 체포 동의안을 내면 뭐 민영배 의원 아이디어처럼 아예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거나 예. 아니면은 체포 동의안을 내면 무조건 오는 족족 부결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역풍이 없는데 왜 저런 거를 조홍천 같은 사람들은 역풍이 없는 거를 혼자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에요. 1시간, 2시간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무슨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개소리 하는 사람들은 축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조홍천은 그 방탄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서 가셔가지고 영장 기각 받고 돌아오시는 게 최상 아니냐. 말하자면 민주당이 방탄하면 안 되고 가결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 받고 돌아오면 최선 아니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조홍천이 모르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국회에서 가결이 돼버리면 법원에서 영장 내주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떤 리스크를 갖고 50대 50이라는 확률이라도 그렇게 내밀었을 때 봐봐요.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재명 당장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검찰과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언론 엄프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모욕시키겠어요? 이건 리스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방탄 지옥? 무슨 방탄지요? 민주당한테 지금 역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진짜 악랄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가서 싸우라고 등 떠미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대통령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권, 수사권 여러 가지 권력을 그 권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그 무기를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싸우라고 독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제의 조건이 윤석열이 정상적인 정치를 할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가 증거가 있을 때는 그 말이 맞죠. 저게. 근데 윤석열 자체가 완전히 뭐 역대급 뭐 이상한 정권, 뭐 탄압 정권, 독재 정권인데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돈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그럼 민주당이 이걸 영장 치는 새끼들 계속 들어와. 그렇죠. 그때마다 부결시켜줄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조홍천은 지금 방탄 지옥이라는 표현을 써버려요. 조홍천의 방탄이란 말이 통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죄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거를 방탄으로 막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방탄. 저 대가리는 무슨 저 대가리로 정치를 하고 안나. 근데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방탄 프레임은 국민의힘에서 쓰는 거지 방탄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거는 정말 국민의힘의 논리거든요. 이분 지금 내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민주당하고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SBS 지금 이 이야기한 게 SBS 김태현 정치쇼에 나갔는데 이 김태현이나 김현정 이런 데 나가서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소수의 이야기에 스피커를 달아주는 게 이런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사실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조홍천이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몰라. 사실 내용도 잘 모르는데 문제는 윤석열의 비호감도가 호감도, 긍정평가보다 거의 100 가까이 높은 시점에서 사람들은 윤석열이 독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 보복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저거를 부결시킨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부는 역풍 없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혁신안 받을 때도 그 의결했잖아. 뭐냐면 정상적인 수사일 경우에만 응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들어와 해서 다 부결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 똘똘 뭉쳐 잘 싸우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갤럽 기준 7%가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저지를 하고 있는 애들이 한두 마리가 미꾸라지가 막 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짜증나 죽겠는 거야. 저런 인간들이. 네. 검찰의 시각에서 조중동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지금 비명계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가결되잖아요. 그럼 명단 다 나와 있잖아.
소위 비명계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자기 노출시킨 명단들이 있잖아요. 예. 혁신한 뭐 저 체포동의안 뭐 밖에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31명. 그 31명 뭐 대충 해보면 거기에 교집합이 거의 예. 다 똑같아가지고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사람 정치적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홍천하고 가까운 또 다른 비명계가 가서 말려야 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국민들, 당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 야수님이 얘기했잖아, 얼마 전에. 당신들 의원들은 살만한가 보자고. 살만해? 예.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정치하라고 하겠어. 내가 어저께 제일 선명성 뭐 이렇게 진보적이라는 민영비 의원한테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분노가 10이라면 가장 앞에 있다는 민영비 의원이 7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나머지는 2, 3도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민심과 그렇게 달리 이렇게 갑니까?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아, 열받네. 자, 이선호님 고맙습니다.